회로 이론에서는 크게 13개 내지 15개 장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이 직류에 관한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장부터는 교류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두 번째부터 13번째 또는 15번째까지 가는데 전부 교류거든요. 그럼 직류는 어디 있느냐? 1장으로 끝나느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직류라고 하는 것은 전기자기학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회로 이론에서는 직류는 이런 것이 기본이고 나머지 그 직류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 이것은 전기자기학에서 배워라 해서 별도의 자기학 과목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부 교류에 관한 이야기고요. 회로 해석을 한다는 얘기는 교류회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론 직류회로 해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분항의 등가, 노튼 등가, 밀만의 정리,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요. 걔네들은 직류도 적용이 되고 교류도 적용이 되니까 둘 다 쓸 수가 있는데 교류회로 해석이 힘들기 때문에 직류회로 해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회로 이론은 교류 해석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교류 부분의 해석을 하려면 직류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전류에 대한 정의, 전압에 대한 정의, 다음 저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전류에 관한 이야기죠. 전류는 지금처럼 시간당 이동한 전기량으로 표시합니다. 시간이 되겠죠? 전기량이 되겠죠? 시간당 이동한 전기량이다. 그래서 T분의 Q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는 변화량이 아니라 일정 값이고 일정 값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될 때는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의 전류, 직류회로가 되겠죠. 그런데 시간당 변화는 변화된 전기량으로 표시할 때는 dT분의 dQ, D가 붙으면 변화되는 양을 의미하죠. 미소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는 주로 교류회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식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전류에 대한 정의를 시간당 이동한 전기량이다 라고 표현할 때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길게 표현하지만 간단하게 수학적 기호를 빌려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얘는 말을 기호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것이 수학적인 기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전류는 T분의 Q다, Q는 IT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Q는 IT인데 작기 때문에 인테그랄 하는 거죠. 0에서부터 T까지 인테그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전압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전압은 1쿨롬의 전하가 이동해서 1줄에 1을 할 때 정의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은 Q분의 W가 되고요. W는 QV가 되죠. 그리고 W는 1입니다. 그래서 단위는 줄이 되는 거죠. 이런 거 기억해야 돼요. 1, 줄이죠. QV입니다. 전압이 되는 거죠. 역시 동일하게 dQ분의 dW로 표현할 수 있고 1,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적분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오음의 법칙이죠. 오음의 법칙은 기본이죠. 오음의 법칙은 전압과 전류의 관계입니다. 전류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다음 전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전류는 T분의 Q 이렇게 됐죠. 전압은 Q분의 W. 그런데 이 두 개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의 관계는 무엇이냐? 전압은 전류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그 관계입니다. 이게 오음의 법칙이에요. 전압은 전류에 비례하는데 항상 동일하진 않죠. 매질에 따라서 달라진다. 매질에 따라서. 그걸 우리는 도체라고 하잖아요. 저항체라고 하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단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은 전류에 비례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죠? 비례상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비례상수가 저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저항이다. 저항은 오음입니다. 이걸 읽을 때 옴이라고 하죠. 오메가 쓰고요. 얘는 나중에 가면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에 비례하는데 임피던스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임피던스도
단위가 ohm이죠. 임피던스 얘도 단위가 ohm입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ohm의 법칙은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비례하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자, 여기서 y분의 1이라고 하는데 y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y라고 하는 게 어드미턴스죠.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의 역수입니다. 그래서 얘를 읽을 때 뭐라고 읽어요? 모라고 하죠. 얘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ohm이라고 하죠. 거꾸로 읽습니다. 모. 다른 말로 또 이렇게 표현하죠. 지멘스. 지멘스라고 읽어도 모에 대한 개념이 되죠. 이런 게 오음의 법칙이에요. 전압과 전류가 비례하는데 거기에 비례상수가 오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볼트와 암페어는 비례하는데 거기에 비례상수가 오음이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 다음 키르요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죠. 전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회로망이 존재하고요. 회로망에 이러한 점이 존재할 겁니다. 접속점이 되겠죠. 이때에 들어오는 전류가 있을 겁니다. 들어오는 전류가 있고요. 들어오는 전류가 있습니다. 전류의 크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나가는 전류가 있고요. 나가는 전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 접속점이 있다면 이 점에서 점에서 들어오는 전류하고 나가는 전류는 같다. 들어오는 전류를 유입 전류라고 그러고 나가는 전류를 유출 전류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들어오는 전류가 I1과 I2면 나가는 전류는 I3와 I4면 그것은 서로 같다. 그래서 이항을 하면 I1은 더하기가 되고 I2는 더하기가 되죠. I3는 빼기가 되고 I4도 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의의 한 점에서 전류의 총합은 0이다 라고 하는 게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키르요프의 전압 법칙도 동일한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기전력과 전압 강하는 같다라고 하는 거죠. 기전력과 전압 강하가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가 기전력이 되는 거예요.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원에 대한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전류가 흐르고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생겨요? 전압 강하가 생깁니다. 전압 강하는 저항에다 전류를 곱한 거죠. R1에다가 I0를 곱한 거잖아요. 이런 전압 강하가 생기는데 전압 강하가 몇 개가 생겨요? 3개가 생깁니다. 그런 전압 강하가 얘와 얘가 생긴다. 그러면 기전력은 전압 강하와 같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보면 V0라고 하는 것은 전압 강하 V1과 V2와 Vn에 대한 합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전압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기전력은 전압 강하와 같다. 어디에서? 하나의 폐회로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조금 전에는 임의의 한 점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얘는 하나의 폐회로에서. 그 다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저항의 합성이죠. 직렬로 연결한 저항은 모두 다 더한다라고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냥 더해주면 돼요. 이렇게 연결하는 게 직렬 연결이 될 것이고 직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합한 등가 합성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더해주면 된다. 간단하죠? 그런데 병렬로 연결합니다. 병렬. 이렇게 연결한 것은 병렬이죠. 병렬로 연결할 때는 그냥 더하면 안 됩니다. 그냥 더하면 안 되고 뒤집어서 더해주는 거예요. 뒤집어서. 잘 보세요.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역수로 더해줍니다. R1분의 1, R2분의 1,
R3분의 1 이렇게 더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의 단위는 어떻게 되죠? 단위는 어떻게 되죠? 역수잖아요. 역수. 역수는 컨덕턴스라고 하죠. 이렇게 더해주는 거의 단위는 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로 표현해야 돼요? 오음으로 표현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에 전체적으로 뒤집어 주는 거죠. 한 번 더 역수. 오음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한 번 더 역수. 역수에 또 역수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병렬로 연결할 때는 역수를 취해서 더해준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역수를 해줘야 오음이 된다. 두 번 역수예요. 두 번. 이중 부정이죠. 병렬은 두 번 역수를 해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오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직류회로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전압분배법칙, 전류분배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오음의 법칙을 이해하면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의 저항의 비례상수다. 이렇게 연결된 걸 직렬회로라고 한다 그랬죠. 직렬회로에서는 여기 흐르는 전류나 여기 흐르는 전류가 일정합니다. 같죠? 그러니까 I가 같아요. I가 일정합니다. 그러면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비례한다? 저항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식을 만들어 볼 수가 있죠. 비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2번의 전압을 구하면 요게 2번의 값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데 여기 2번의 전압, 2번의 저항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비례예요. 요게 1번이죠? 1번이죠? 비례예요. 전체 전압이 나누어 걸리는 겁니다. 얼마만큼? R2만큼 갖는 거. 여기는 R1만큼 갖는 거. 이렇게 나누어 걸리는 거예요. 비례예요. 이런 관계죠. 전압은 저항에 비례해서 나누어 걸린다. 이걸 전압분배법칙이라고 하죠. 전류분배법칙은 어떤 걸까요? 이렇게 연결된 회로를 병렬 연결이라고 하고요. 병렬 연결은 V가 일정한 겁니다. 그러면 전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죠? 이렇게 계산하죠. R분의 전압. 그런데 여기서 전압이 일정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류 I는 저항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되는 것은 반비례죠. 그러니까 전체 전류가 원에 흐르는 전류라면 반대로, 투에 흐르는 전류라면 반대로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걸로 나눠간다. 이 점에서 전류가 나눠갈 거 아닙니까? 나누어서 I1으로 갈 거고 I2로 갈 건데 나누어지는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해서 나누어진다. 내가 가진 만큼 가는 게 아니라 남이 가진 만큼 가는 거죠. 이런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류분배 법칙이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전력과 줄의 법칙, 전력에 대한 정의를 말하는 거죠.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전기가 단위 시간의 한 일, 이렇게 되죠.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가 단위 시간에 전기가 단위 시간당 한 일, 시간당 일이죠. 줄 퍼 세크죠. 이걸 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의 단위는 뭐가 되죠? 와트하고 똑같습니다. 줄 퍼 세크와 와트는 동일한 단위를 갖습니다. 또 하나 더, W는 일이죠. 이렇게 합니다. 얘는 와트 세크가 되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전력량이라고 부릅니다.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전력량이 돼요. 와트세크. 와트세크는 단위가 뭡니까? 줄과 똑같은 단위죠.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줄은 칼로리로 환산이 되죠. 그래서 줄을 칼로리로 바꿉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여기가 되잖아요. 여기에 0.2398 하면 칼로리로 바뀌죠. 이게 주울의 법칙이에요. 주울을 열량으로 바꾸는 것을 주울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0.24배 하면 돼요. 0.2398. 그리고 여기 보세요. W는 어떻게 합니까? 얘는 QV죠. 그래서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T분의 Q는 I죠. 그래서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I가 되기 때문에 전압과 전류를 곱하면 전력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전력량이죠. 0.24배로 하면 여기 있는 주울이 칼로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0.24 PT라고 하는 칼로리가 나오는데 P 대신에 이렇게 대입하거나 이렇게 대입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P는 VI라고 했죠. V는 어떻게 되죠? RI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또 I는 어떻게 되죠? R분의 V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I자승 R이나 R분의 V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I자승 R, R분의 V제곱을 P로 표현할 수도 있죠. 특히 이렇게 되어지는 열량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열량을 H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0.24배의 I의 제곱의 RT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거 가지고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합니다. 전류의 제곱에 비례해서 열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겠죠? 이것을 주울의 법칙이라고 한다. 나중에 실기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요. 그 다음 8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브릿지라고 하죠. 이렇게 생긴 것을 휘스턴 브릿지라고 얘기합니다. 다이아몬드 형태로 되어 있죠. 저항만 있어야 됩니다. 또는 임피던스만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된 회로. 이렇게 됐을 때 브릿지가 평형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브릿지가 평형이 된다는 이야기는 여기와 여기에 전위차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몇 볼트가 걸리는 거예요? 0볼트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스위치를 열거나 닫거나 했을 때 여기 검유계의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되는 조건, 이 조건이 평형 조건인데 그러한 평형 조건은 이것과 이것의 곱이 이것과 이것의 곱의 값과 같을 때, 이렇게 된 곱이 이렇게 된 곱과 같을 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의 곱이 같을 때 그때가 평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임피던스도 그대로 성립합니다. 저항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도 돼요. Z1, Z4는 Z2, Z3로 임피던스로도 표현을 해도 된다. 나중에 교류 회로의 브릿지 회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기까지 1장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어때요? 기억이 납니까? 두 번째, 정연파 교류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죠. 정연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연파는 무슨 파를 말하는 거죠? 사인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사인파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림으로. 그리고 이렇게 표현된 그림을 수식으로 표현합니다. 사인파는요, 여기에 있는 요 값이 최대값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각도가 처음 시작하는 값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할 때
이렇게 씁니다. Vm sin 오메가 t.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0도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더합니다. 그런데 항상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먼저 시작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세타라고 하고요. 초기 위상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표현하는 것이 Vm sin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로 표현합니다. 정연파를 수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때에 여기 주기가 나오죠. 1초에 이 주기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느냐? 주파수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오메가 t, 오메가 t, 2파이 ft. 얘가 오메가라고 하는 값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각속도, 각주파수라고 부르고요. 라디안 퍼 세크라고 초당 이동한 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정연파 교류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순식값이고요. 순식값은 최대값이 사인의 파형으로 변하는데 처음 시작하는 것이 세타만큼 지점에서 시작한다. 세타만큼 지점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요거는 기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이거죠. 100에 루트 2에 사인에 377t 플러스 30도라고 이렇게 얘기되면 얘는 전압이 되었던 전류가 되었던 큰 의미는 없고요. 순식값은 동일하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된 게 최대가 되는 거죠. 최대값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정점의 값이 되는 거고 걔가 사인으로 변한다. 단 얘가 주파수가 60Hz다. 다시 말해서 2파이 60을 하면 377이 되는 거죠. 60Hz다. 이런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1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1초에 요게 60번 움직인다. 60사이클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거고 초기 위상은 30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정연파 교류를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평균값을 구하고 시력값을 구하는 거죠. 평균값은 면적입니다. 면적을 구하면 평균값이 되는 거예요. 정연파의 경우에는 파이분의 2배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시력값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면적을 구하는데 제곱을 해서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제곱을 해서 면적을 구하니까 만약에 얘가 전류라면 전류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전류를 구해야 되니까 전류의 제곱을 전류로 구하려면 루트 씌워줘야 되는 거죠. 제곱을 해서 면적을 구했다면 루트를 씌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시력값이죠. 시력값의 의미는 직류값과 교류값이 동일한 일을 할 때 직류로 가한 일과 교류로 가한 일이 동일해질 때 직류에 해당하는 교류값이 시력값이에요. 그렇게 해서 찾아낸 겁니다. 이 부분은 이론에서 증명하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얘는 루트 2분의 최대값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가 시력값이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루트 2의 사인에 오메가 t 플러스 30 이렇게 얘기했다면 여기에 이게 최대값이라면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거죠. 다시 말해서 100을 이렇게 된 것을 100의 루트 2를 루트 2로 나누면 1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 값을 무슨 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력값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표현하는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전기의 값은 전부 무슨 값이에요? 시력값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시력값이다. 우리는 대부분 값을 어떤 값으로 표현합니까? 이 값으로 표현하죠. 평균값으로 표현하지 않고요. 순식값으로 표현하지 않고요. 최대값으로 표현하지 않고요. 시력값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전압 220V 이렇게 되는 값이 무슨 값이에요? 시력값입니다. 정리를 하면 사각파, 정연파, 삼각파, 정연반파에 대해서
시력값,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력값은 제곱을 하고 루트를 씌운 거잖아요. 얘는 면적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정연파일 때는 파이분의 2배 최대값이다. 면적이잖아요. 정연 반파면 요것의 몇 분의 1이 되는 거죠. 면적이니까 반만 있으니까 2분의 1배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렇게 바뀔 때 몇 배로 바뀌어야 돼요? 2분의 1배로 바뀌어야 되는데 제곱하고 루트 씌워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트 배가 되는 겁니다. 이만큼. 그래서 루트 2분의 1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 곱하기 루트 2분의 1은 2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루트 2분의 1배가 되어진다. 기억하면 되고요. 구형파입니다. 구형파는 최대값과 시력값과 평균값이 모두 동일한 파형이죠. 그래서 구형파는 최대값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삼각파는 삼각형이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2분의 1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삼각형은 3이 들어가죠.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력값과 평균값에 대한 개념의 이 식을 기억해야 돼요. 특히나 정연파와 정연반파에 대한 이야기는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해야 되겠죠. 그 다음 파고율과 파형률도 기억해야 됩니다. 파의 매끄러움의 정도나 또는 파의 날카로움의 정도, 파형이 정연파에 가까우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죠. 파의 형태를 표현하는 것이 파형률과 파고율이 있는데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표현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데 파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시력값과 평균값, 파고율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값과 시력값의 비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시력값에 보면 여기에 1이 있고요. 루트 2가 있고요. 루트 3이 있고요. 2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분모에 있는 값이죠. 1이 있고요. 루트 2가 있고요. 루트 3이 있고요. 2가 있습니다. 얘가 파고율입니다. 시력값의 분모에 해당하는 최대값을 두고 분모에 해당하는 값들이 전부 다 파고율의 값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정연파 파형률은 1.11이죠. 이런 것들도 참고해서 기억하면 좋습니다. 파형률, 파고율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정연파 교류를 복소수로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100의 루트 2에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30도다 라고 하면 얘를 이러한 벡터로 표현하거든요.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어떻게 표현하냐면 첫 번째는 100의 루트 2에 30도라고 할 수도 있고 100에 30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얘는 최대값으로 표현했고요. 얘는 시력값으로 표현했죠. 우리는 어떤 값 씁니까? 시력값으로 씁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문제를 풀다 보면 최대값으로 답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값에 의한 페이저, 시력값에 의한 페이저 두 가지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요 값에 요 각도로 표현이 되는 것이 페이저다. 페이저라고 하는 것은 정연파 교류를 복소수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얘는 당연히 실수와 허수로 표현이 되겠죠. 복소수에 대한 개념으로 표현이 된다. A의 각의 세타라고 하는 이 부분은 A의 플러스 J의 B의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계산기로 하면 됩니다. 아니면 수학 공식을 이용해도 관계없어요. 수학 공식을 이용해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잠깐 수학 공식을 이야기하면 A의 각의 세타라고 하는 것은 A의 코사인의 세타에 플러스 J의 A의 사인의 세타로 표현하면 됩니다. 반대로 A의 플러스 J의 B라고 하는 것은 루트에다가 A의 제곱에 B의 제곱이 되고요. 각도는 탄젠트의 역수에다가 A분의 B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상호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기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상호 변환을 계산기로 할 수 있다. 수학으로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도 당연히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